오늘은 주식시장이 하락했거든요. 하락했는데 장중 보면은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형태였고요. 뭐 일간 보면 최근 약간 들렸던 거 지난주에 그거 이후에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다. 방향성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섹터로 넣고 봐도 뭐 특별한 방향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융주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경기 수출 우려한다면 이 민감주가 더 많이 빠지고 비민감주가 덜 빠져야 될 텐데 이건 반대 방향으로 비민감주가 더 많이 빠졌어요.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JP모건의 다이먼드께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경제 폭풍이 임박했을 때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을 들여다 보면 얘기는 혼재돼 있어요. 사실 머니투데이 6월 2일자 임동욱 특파원께서 올리셨는데 이걸 보면 뭐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지 아니면 대규모 폭풍이 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단지 그것이 작은 규모인지 슈퍼태풍 샌디급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경제가 여전히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풍부한 일자리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 띠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경제는 아직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해침을 당할까를 우려하고 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는 취약한 편이고요. 지금 러시아한테 에너지 쪽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취약한 형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항상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가 척을 쥐고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발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마켓에서 나온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더 감소했는데 기대치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여기는 오히려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기대치보다도 상승한 걸 넘어서서 그리고 이게 일자리 창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기사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나오는데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는 올라갔지만 신규 일자리는 살짝 감소해서 경제 지표가 엇갈려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ISM 지수도 괜찮고 신규 일자리도 뭐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탄탄한 규모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아직 좋아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걸 우려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냥 혼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석할 건 경제는 아직 미국 경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괜찮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모기지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쪽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는 걸까 한 가족이 사는 주택 쪽에 모기지 구매 신청서거든요. 신청인데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줄고 있어요. 올 초 들어서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싱글뿐만 아니라 전체 다 멀티 패밀리가 사는 여러 주택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주택을 다 포함해 보면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주택시장은 정점에 다 가는데 아직 주택 가격이 멈추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도 멈추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 재대출인데요. 뭐 금리를 갈아타기 위한 거거나 혹은 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것들 리파이낸스를 하는 건데 그것도 추세적으로 감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PI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건데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거든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둘 다 아직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서 이게 꺾여 내려오는 부분이 보여야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만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도가 굉장히 셌었거든요.
이 센 강도를 추세적으로 계속 유지하면 현재 상황이 이 강도 그러니까 꺾여져 있는 이 강도 있죠. 각도. 이걸 유지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7, 8%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거고 옆으로 개걸음을 친다는 뜻이죠. 이거보다 각도가 더 세져야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각도가 살짝만 누그러져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상당히 한번 또 속도를 밟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 강도의 속도를 밟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니까 추세적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점진적으로 보이는데 그 빨리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부분하고 일단 뭐 그 곡물에 대한 부분, 식량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에너지 부분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곡물 부분은 일정 부분 선진국에서 일정 부분은 커버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 곡물은 대부분 그 개발도상국이나 그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쪽에서 충격이 세고요. 에너지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쪽의 충격이 선진국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하고 천연가스 쪽을 잡는 게 일단 글로벌 시장이나 경제를 잡는 이게 좀 매몰찬 얘기긴 합니다. 그죠?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 돌아가는 걸 잡는 데는 에너지 쪽이 더 시급한 문제다. 곡물보단. 6월 달에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하고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경향신문이고요. 6월 1일자 김혜리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 빼고 증산 합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쳐놓고 하겠다는 거죠. 이분이 사진으로만 볼 때는 몰랐는데 와 키가 엄청나게 크시네요. 이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면 키가 엄청 크시군요. 일단은 러시아를 제외해놓고 나면 다른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겠죠. 러시아는 자기를 감산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어떤 형태라도 판매를 하려고 계속 증산을 유지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 판매가 안 돼가지고 유조선에 실려 있는 양이 평상시 한 2배가 넘는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저장고가 있겠죠. 천연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그 저장고들이 러시아 내 저장고들이 거의 다 풀을 차고 꽉꽉꽉 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 수출이나 천연가스 수출이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이렇게 견디면서 계속 다른 쪽에서 천연가스나 석유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메꿨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러시아는 계속 안 좋은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푸틴이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향적? 이거보다는 먼 일이 푸틴한테 생기지 현재 그 러시아 정권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천연가스하고 에너지 수출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곡물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막질 않을 거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김기용 기자께서 동아일보입니다. 6월 1일자인데 올리셨거든요. 근데 정상화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좀.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여기서 또다시 오픈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한폭탄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그런 것 같고 다만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발언 강도가 세진 걸로 놓고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그 추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월 달에 공산당에서 3년임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 중국 인민들의 그 지지를 얻고 가는 지지를 받는 게 낫겠죠. 3년 연임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향후 태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PMI 지수는 나왔는데 이거는 카이신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틀 전에 나왔거든요. PMI 지수가 내려왔다 반등했고요. 제조업입니다. 비제조업. 그 다음에 이게 제조업이거든요. 반등한 걸로 보이고 이게 그 종합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 카이신에서 나온 제조업 지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켓에서 발표하는 거, 그거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쪽은 중소업체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얘네들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하이 봉쇄가 풀렸고, 다른 주요 대도시도 봉쇄 같이 막 풀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커천 총리가 어떤 형태라든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걸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향후 이 부분이 시장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기사 하나 더 보고 오늘은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인데요. 6월 1일자 이보백이 이제 그저 올리셨는데, 일본서 벌어진 한국대상 오픈런이랍니다. 관광비자, 한국으로 가는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줄을 쫙 섰대요.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좋은 거긴 합니다. 국내로 돈을 쓰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괜찮은 거죠. 그 통계를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게 관광공사 데이터거든요. 요거는 국내 데이터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관광객 증감률이거든요.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강원도 쪽으로 많이 놀러 가고 있네요. 그죠? 체류 시간도 좀 늘었고, 활동성이 많이 늘었고, 소비성도 늘었고, 숙박 비율도 늘었죠.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방문자 수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제 방문자 수고, 전년 동기 대비 방문자 수가 10% 넘어서 10% 중반대에서 20% 초반대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난리를 쳤던 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반까지 요때 좀 약간 줄었다가 다시 과거 패턴으로 회귀됐습니다. 방한 외래 관광객은요, 여기 쭉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거든요. 요 외래 관광객을 좀 더 보면, 요거는 외래 관광객, 전체의 관광객 우리나라 방한한 곳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입니다. 통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 3월까지밖에. 4월이 나왔나? 여기 제가 4월 나왔나 한번 볼까요? 3월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방한 관광객 수가 줄었다가 2024년도에 쭉 올라와서 정점을 찍었던 게 작년 8월, 여름이죠. 여름 휴가로 왔겠죠. 9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미 2월 달에 그걸 뚫고 넘어갔습니다. 방역이 강화돼서 줄어들었던 게 다시 늘어난 거죠. 약간 감소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작년께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의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야 되는 게 현재는 맞고요. 국내를 놓고 보면 최근에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그걸 굳이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제조업 부분은 좋지 않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투자 부분도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 업종만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업황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개가 떠받치는 것이 국내 경제도 흔들리는 것을 떠받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해외 관광객도 거기에 일조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를 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빨리 이 정부에서 실제로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급여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농촌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일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국내 인구들이 하기엔, 국내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당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철수하기도 했고, 새로 입국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집중되는 보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국내 경제를 돌리는데 어떻게 신정부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빨리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정책적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뉴스보다 잠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잠깐 기사를 찾았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뭐 비자 만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근로자. 그러니까 그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기 어려운데, 국내에서 쓰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기나 이런 것들, 기간이 만기돼서 나가는 것들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 비자 만기를 빨리 해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일자리를 좀 안정화시키고 사업주들이 혹은 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액션은 현재 기사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빨리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